이재명 대통령이 모레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여권은 12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 3,370만 개가 유출된 쿠팡이 정보 유출 사실을 공개하겠다는 협박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정집과 매장에서 사용하는 IP 카메라, 이른바 홈캠 12만 대를 해킹한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비밀번호가 단순하고 CCTV에 비해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누렸습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이 다시 만나 종전안을 협의했습니다. 미국 대표인 루비오 국무장관은 생산적인 협의였다면서도 앞으로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이하는 모레 특별 담화를 발표합니다. 기념일 제정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계엄 1년을 앞두고 당정대는 어젯밤 고위급 만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오늘 굿모닝 MBN 첫 소식은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틀 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년이 됩니다. 여당에선 지난달 29일 박선원 의원이 기념일 제정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만 실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얘기가 나왔을 걸로 보인다며 대통령실에서 공식 의제로 올린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주도하는 행사를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한 내란에 저항하고 아름다운 빛으로 희망 세상을 열어가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 이 역사적 대장정의 주역입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이틀 뒤 대국민 특별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불에 맞선 함성으로 극도의 혼란을 평화로 바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80여 명의 외신 기자가 참석하는 기자회견과 오부 요인을 초청한 오찬이 담화 이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의 특별 담화를 이틀 앞둔 어젯밤엔 당정대 고위급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모여 국정현안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계엄 1년을 맞이한 행사를 앞두고 관련 메시지를 놓고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3대 특검이 국민들의 분노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추가 특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가장 먼저 1심 선고가 나오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2심 재판부터는 진행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정인 기자입니다. 조성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3대 특검이 국민들의 걱정과 분노를 완벽하게 해소하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검의 제한된 시간과 사법부의 영장 기각 등을 문제 삼으며 추가 특검 구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추가 특검 구성 등 수사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특검 기간 연장이나 추가 신설을 당장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조 사무총장은 내란 선고 중 가장 먼저 있는 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라며 그 항소심 선고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비상계엄 1년을 맞는 오는 3일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일인 14일까지를 기억 주간으로 지정했습니다. 3일 당일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야외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시민들과 함께 비상계엄 해제 의미를 돌아보는 자담회 등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는 어제 강원도를 찾아 장외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 이재명 대통령을 조기에 퇴장시키자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계엄 사과 여부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무 감사를 놓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어서 이승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2일부터 전국을 돌며 장외 집회를 이어온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는 강원 춘천을 찾아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국민 정당으로 당을 재건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똘똘 뭉쳐서 끝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정부, 국회, 사법부를 모두 장악한 거대 악의 세력으로 규정하며 조기에 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3 계엄 사과와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 조사 착수로 당내 갈등이 커진 상황을 의식한 듯 연일 단일 대우를 강조했습니다. 뿔뿔이 갈라지고 흩어져서 제대로 일하지 못했고 제대로 싸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한계 인사들이 단상에 오르자 강성 지지자들이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가지요. 나와 뜻이 다르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앞에 길이 없습니다. 계엄은 불법이라고 말한 양향자 최고위원에게도 고성이 이어졌고 김민수 최고위원은 친한계를 겨냥해 입을 다물라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당원 게시판 조사를 둘러싼 당내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친한계가 당의 단합이 필요한 때에 조사는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내자 친윤 인사들은 짚을 건 짚고 넘어가자며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 내일 경기 용인을 찾아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장 대표는 계엄 1년 메시지에 대해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정치권 소식은 국회팀 정예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모레 특별 담화를 예고했습니다. 이 추진 배경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대통령실은 그날이 국민 주권을 수호한 아주 뜻깊은 날로 이 대통령이 빛의 혁명 1년을 맞아 의미 있는 일정을 이어갈 거라고 말했는데요. 예. 특별 담화에서는 혼란을 평화로 바꾼 국민의 노고를 기억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예. 담화 발표 후에는 이 대통령이 외신 기자회견도 진행하는데요. 대통령실은 국제사회의 일명 K민주주의의 회복을 천명하고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회 관련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 한번 보시면 예산 처리 이제 내일 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되는 시한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야 갈등 계속되고 있거든요. 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 어제도 이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에서 예산안 문제를 놓고 협의를 이어갔는데 예.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정책 펀드와 지역사랑 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쟁점 사안에 대해 여야 간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또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를 놓고도 대립했는데 정부안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결론 날 가능성도 높아진 가운데 여야는 오늘 오전에 다시 만나서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요. 근데 오늘 줄 사퇴한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네, 민주당 최고위원들 중 일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를 위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예. 서울시장 도전이 예상되는 전현희 최고위원과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를 밝혀온 김병주, 한준호 최고위원 3명의 사퇴가 아주 유력합니다. 최고위원들이 사퇴 시한이 12월 2일 자정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12월 1일 날 월요일 날 아마 최고위를 하시고 나서 이제 사퇴하신 분들의 의사 표시가 이제 공식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당내에선 최고위원 중 5명 이상이 사퇴하면 9명으로 구성된 현 최고위원회 유지에 필요한 과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었는데요. 예. 하지만 경기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제기됐던 이현주 최고위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최고위가 유지되고 빈자리만 보궐선거로 메우게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뒤에 한번 같이 보시면 장동혁 대표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지도부입니다. 계속해서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인천을 찾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일 전국을 돌면서 장외 집회를 이어가고 오늘은 말씀하신 대로 인천을 찾아가게 됩니다. 예.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부터 부산과 울산을 시작으로 경남 창원과 경북 구미, 충남 천안, 대구 대전과 충북 청주, 강원 춘천을 잇따라 찾아 장외 집회를 했는데요. 이 어제 춘천에서 했던 발언 잠시 들어보시죠.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미래로 나아가려면 이재명과 민주당을 조기에 퇴장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함께 싸워주십시오. 최근 당내에서도 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 요구가 빗발치면서 예. 내부 분열도 이어지는 가운데 결속력을 다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주에도 이 특검 관련 얘기를 좀 해보자면 특검 수사 관련해서 또 주요 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짚어보죠. 네, 당장 내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다. 예. 이 추 의원은 계엄 선포 당시 4차례나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추 의원 구속이 결정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고 위헌 정당 해산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기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모레에는 김건희 여사의 결심 공판이 열리는데 이날이 바로 공교롭게도 비상계엄 1년이 되는 날입니다. 특검팀은 이번 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정예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국내 전자상거래 1위 업체인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계정의 수만 3,370만 개, 이름과 전화번호는 물론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싹 털렸습니다. 먼저 강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이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개인정보가 일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관련 당국과 함께 협력해 조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보가 유출된 계정 수는 3,370만 개, 성인 4명 중 3명에 달하는 수치로 거의 모든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6월 말부터 해외 서버를 통해 탈취 시도가 있었는데 5개월이 지난 뒤에야 위협을 파악하며 피해가 커졌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과 주문 정보입니다. 요즘 이런 공동주택에 출입하려면 현관문부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쿠팡도 주소지란에 비밀번호를 적는 칸을 만들어놨습니다. 이 공동현관 비밀번호까지 함께 유출된 것으로 보여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좀 바로 들어오면 그냥 바로 집이라서 아무래도 좀 걱정되는 게 있죠. 막 가끔 좀 성폭행범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집 앞에 현관에서 이렇게 있다가 문 열려고 할 때 공격하는 경우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하지만 쿠팡 측은 카드 정보와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이 없었다며 고객들이 추가로 조치할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걸까요? 현재로서는 외부 해킹이 아닌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 소행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쿠팡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언론에 폭로하겠다라는 협박 메일을 받은 것으로도 파악됐는데요. 경찰은 개인정보를 빼돌린 이와 협박범이 동일인인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정수 기자입니다.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쿠팡 정보 유출 사태. 쿠팡 측이 외부 침입 흔적이 없다라고 밝힌 만큼 이번 사태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자 소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선 이미 퇴사해 해외로 출국했다고 전해진 중국 국적의 전 쿠팡 직원이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쿠팡이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며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는 협박성 메일을 받은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메일에 별도의 금전 요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쿠팡 서버 기록 등을 분석하며 협박 메일을 보낸 인물이 유출자로 지목된 전 중국인 직원과 같은 사람인지도 추적 중입니다. 정부는 사고 조사와 피해 확산을 막고자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에 나섰습니다.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쿠팡을 사칭한 전화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쿠팡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고객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유출 피해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소비자들은 집단 소송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역대 두 번째, 올해 최대 규모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에 박대준 쿠팡 대표가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 대표는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이뤄질 정부 합동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별 고객들의 피해 회복 문제에는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 범위하고 그다음에 유출된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확정하는 게 일단 우선 급하고요. 유출 피해를 받은 고객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번번이 발생하는데도 기업의 소극적인 대처가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차후의 문제를 좀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냥 사과만 하고 적극적인 재발 방지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소비자들에게 좀 보상이라든지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제공해 주시면 더... 이번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일부 고객들은 추가 피해를 우려하며 회원 탈퇴나 집단 소송 등 쿠팡을 상대로 단체 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그런데 해킹의 대상이 되는 건 인터넷 계정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집이나 매장에 설치된 IP 카메라를 해킹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빼돌린 영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어 해외 사이트에 팔아넘긴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이 소식은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컴퓨터 속 프로그램을 실행하자 수십 개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가정집이나 식당을 살피기 위해 설치한 IP 카메라들을 해킹한 겁니다. 해킹으로 빼돌린 영상을 해외 불법 사이트에 팔아넘긴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모두 12만 대의 카메라가 해킹됐는데 성착취물 영상까지 만들어 수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IP 카메라의 비밀번호 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방법용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비밀번호는 초기 설정 그대로 변경 안 하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정보라고 무겁게 생각 안 하고. IP 카메라는 소유자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초기 비밀번호나 단순한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경찰은 검거한 4명 중 3명을 구속하고 영상을 올린 불법 사이트 차단 조치에도 나섰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3명도 특정해 검거했습니다. 어떤 계정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영문하고 특수문자를 섞어가지고 비밀번호를 설정한다든가 펌웨어 이제 업데이트라든가 모바일 앱 업데이트 이런 부분을 수시로 적용해가지고. 경찰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해킹 피해가 일어나는 만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굿모닝 MBN이 엄선한 투데이 라인업을 통해 오늘의 주요 일정과 현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한 총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면서 청구한 보석신문도 오늘 함께 열립니다. 충북 청주에서 실종됐다가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5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가 오늘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전 연인 50대 김모 씨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해왔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제1, 2 노조가 사측과의 임금 협상 결렬에 따라 오늘부터 준법 운행에 들어갑니다. 준법 운행은 정차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등의 집단 행동으로 출퇴근 시간대 혼란이 우려됩니다. 한국 바둑의 살아있는 전설 이창호 구단이 오늘 역대 최다승 도전에 나섭니다. 어제 최규병 구단을 꺾고 개인 통산 1968승으로 스승 조은현 구단과 어깨를 나란히 한 이 구단은 오늘 레전드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새로운 최다승 기록에 도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라인업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경기 성남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충남 서산의 한 숙박업소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강원도 홍천에서는 SUV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성남시의 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 주차장에는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고 벽면 곳곳엔 새까만 재가 묻어 있습니다. 뜯겨나간 자물쇠 뒤로 시꺼멓게 탄 나무 판자들이 화재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3층짜리 다세대 주택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밖에 웅성거리고 좀 빨간색 불빛이 계속 나서 봤는데 이제 연기가 여기 자욱했고 주민들이 다 나와 계셨던 것 같고. 불이 난 현장은 이렇게 검게 그을렸는데요. 해당 건물에 거주하던 7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남성은 의식을 회복했고 주민 2명도 스스로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지하 주차장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도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연기를 마신 70대 남성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2층 호실은 완전히 불탔고 투숙객을 포함한 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강원 홍천군의 한 도로에서는 SUV가 10m 아래 낭떠러지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홀로 차량을 몰던 70대 남성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대낮에 부산 도심 한 아파트에 120kg짜리 거대한 멧돼지가 나타나 80대 할머니와 경비원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멧돼지에게 공격을 받은 할머니는 중상을 입었는데 이웃 주민의 도움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안진우 기자입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아파트 단지를 어설렁거립니다. 출입문을 들이받아도 열리지 않자 주차장 쪽으로 향합니다. 한 여성을 발견하더니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쓰러진 여성을 사정없이 물어뜯고 또 들이받습니다. 멧돼지의 공격은 멈추지 않습니다. 쓰러진 여성을 밖으로 끌고 나가더니 재차 얼굴을 공격합니다. 이런 공격은 2분가량 계속됩니다. 비명을 듣고 뛰쳐나온 경비원이 나무 막대를 휘두르고 한 주민이 커다란 몽둥이로 내려치자 그제야 달아납니다. 철창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머리 부분이 아무래도 약하다 싶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타격을 했는데도 멧돼지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산 쪽으로 안 가고 다시 동네 밑으로. 아파트 입구로 도주한 멧돼지. 이번엔 경비원을 발견하고 또 공격합니다. 쓰러진 경비원을 재차 들이받고 물어뜯습니다. 멧돼지를 쫓아온 주민이 몽둥이로 사정없이 내려쳐보지만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주민의 도움으로 간신히 몸을 피한 경비원은 경상을, 80대 여성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40여 분간 도심을 휘젓고 다니던 멧돼지는 이곳에서 야생동물 포획단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멧돼지가 출몰한 곳은 부산 검정산 인근. 전문가들은 먹이를 찾거나 서열 다툼에서 밀려 도심으로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멧돼지를 마주치면 큰 소리를 내거나 눈을 마주치지 말고 조용히 멀리 돌아서 도망치라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타고 다니는 분들 많죠. 술에 취해 킥보드를 타고 가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도주했다가 지갑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붙잡혔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지하차도로 들어가려는 순간 오른쪽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 한 대가 접근합니다. 빨간불이 켜진 건널목을 그대로 통과하는 킥보드. 승용차와 충돌한 킥보드 운전자는 앞 유리창으로 고꾸라지듯 떨어지고 충격에 잠시 비틀대는가 싶더니 그대로 사라집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도주 방향으로 수색하던 중 길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킥보드 운전자의 것이었습니다. 신원을 특정한 경찰이 사고 현장에서 1km 떨어진 20대 남성 운전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혐의 사실에 대해서 말했는데 말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떨어뜨린 지갑이랑 사고로 인한 몸에 상처 이런 걸 토대로 추궁해서 그 혐의 사실을 자백받았습니다.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 0.196%,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매년 증가하는 상황.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상태에서 킥보드를 타면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면허가 취소됩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구독자 114만 명을 보유한 한 유튜버가 폐지 줍는 80대 할머니에게 필요한 생활용품을 살 수 있도록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를 건네는 영상이 화제입니다. 낙스 같은 거 이제 그런 거 사고 라면 같은 거 사도 되지? 내가 라면을 좋아해. 커피 같은 거 사도 안 되지? 기뻐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할머니는 정작 락스와 라면 같은 최소한의 생필품 몇 개만 담았는데요. 돈 많이 들면 안 된다는 할머니에게 유튜버는 직접 꽃등심과 샤인머스켓까지 카트에 한가득 채워드렸습니다. 이 유튜버는 이 영상을 본 분들도 주변 이웃에게 따뜻한 하루를 선물하길 바란다며 기획 의도를 밝혔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런 플렉스는 환영이다, 보여주기식이라도 선행은 선행이다, 이런 콘텐츠로 조회수 벌면 1000번 봐준다 라며 따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단골시장 횟집에서 생선회를 떠왔는데 양이 터무니없이 적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산물 관련 유튜버가 소개한 사연인데요. 대구의 한 시장에서 참돔을 2kg을 주문했다는 사연자. 하지만 받아온 회는 한눈에 봐도 양이 너무 적었고 직접 저울에 올려보니 겨우 250g이 조금 넘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즉시 가게에 전화하자 해당 가게에서는 수율 문제라면서도 결국 참돔 1kg어치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해당 유튜버는 수율을 감안해도 최소 700g은 나와야 한다 지적했습니다. 최근 잇단 바가지 논란에 누리꾼들은 진짜 당당하면 바로 환불 얘기 꺼냈겠냐, 딱 1kg 덜 줬나 보네, 단골한테도 저러면 어떡하냐 등 분노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외식 물가가 오르면서 밖에서 점심을 해결해야 하는 직장인들, 특히 고민이 크죠.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직장에서 3,000원씩 걷어서 해먹는 점심 시리즈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밥 같은 분식부터 압력솥에 푹 끓인 닭볶음탕, 갈비탕에 심지어 동파육 같은 고급 중식 요리까지 뷔페를 방불케 하는데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해당 글쓴이는 요식업에 종사한 적은 없지만 점심 만드는 게 재밌어서 시작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식당 차리셔도 장사 잘 될 것 같다, 5,000원 낼 테니 식사 자리 껴주세요 등 댓글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글쓴이가 만든 음식을 먹고 싶어 직장 동료가 되고 싶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어제는 11월 말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포근했죠. 강원도 평창 스키장도 낮에는 영상 10도가 넘었고 남부지방은 영상 20도까지 올랐는데요. 12월 첫날인 오늘부터는 진짜 겨울이 찾아오겠습니다. 장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1000m 강원 평창의 스키장. 온통 눈밭으로 변한 슬로프에는 겨울을 즐기는 스키어들로 가득합니다. 빠르게 바람을 가르며 질주하는가 하면 이제 걸음마를 떼는 스키어까지 겨울을 만끽합니다. 스키어들의 복장이 한결 가볍습니다. 11월 말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 탓입니다. 설질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슬러시 같은 느낌이어서 그 가벼운 그 옷을 입고 가볍게 타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입어도 땀이 엄청나네요. 이렇게 하얀 눈으로 뒤덮인 강원 평창의 스키장도 한낮에는 영상 13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도 한낮 기온이 영상 15도를 웃도는 등 전국이 온종일 포근했습니다. 12월 첫날인 오늘 진짜 겨울이 성큼 찾아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영하로 시작되는 날은 목요일까지 이어지는데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아 춥겠습니다. 특히 오늘과 목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겨울 시작과 함께 찾아온 강추위는 이번 주 후반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매매가 막히면서 그 여파로 전세 물건도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전세 품귀 현상에 전세가가 한 달 만에 2억 원이 오르는 아파트 단지도 속출하고 있는데 내년 봄 전세 대란도 우려됩니다. 보도에 유호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4,900세대 규모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18일 전용 84제곱미터가 전세가 11억 5천만 원에 계약되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지난 10월 중순 9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불과 한 달 새 2억 원이 오른 겁니다. 매물이 어차피 없으니까 오르는 거예요. 근데 나오면은 뭐 지금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조건 들어가니까. 전세를 끼고 사는 이른바 갭 투자가 막히면서 전세 물건이 줄어들자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내 25개 자치구 중 절반에 가까운 11개 자치구에서는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지난달 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6억 3,700만 원 선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전세값 상승세를 꺾을 주택 공급이 당분간 없다는 점은 더 문제입니다. 정책 영향과 내년 입주 물량 가뭄이 본격화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도 전세 시장 불안은 지속될 것으로 지난 2020년 입주 절벽에 더해 임대차 3법까지 겹치면서 벌어졌던 전세 패닉이 내년 봄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일본 가수가 중국 공연 도중 갑작스럽게 퇴장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일본 문화를 전반적으로 차단하는 이른바 한일령을 본격화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제가를 부르는 일본 가수 오스키 마키. 관객들의 호응을 유도하는 데 마이크가 꺼지더니 이내 조명과 함께 음악이 멈춥니다. 스태프들이 올라와 뭔가를 전하자 오스키는 당황한 듯 한마디를 내뱉고는 그대로 무대에서 퇴장합니다. 당황한 건 관객들도 마찬가지. 아, 直接终止吗? 我操,有毛病啊,我操. 소속사 측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급히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만 밝혔습니다. 일본 유명 가수 하마사키 아유미도 중국 측 요청으로 무대 설치까지 끝냈던 상하이 공연을 취소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짱구는 못 말려를 비롯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극장 개봉도 줄줄이 연기됐던 상황. 일본 문화 전반을 차단하는 이른바 한일령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에 대한 중국의 보복 조치입니다. 중국의 일본 자제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은 이미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확연히 줄며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爆買いとかもだいぶ減ってきたなとは思うので、そこはだいぶどういう流れにうまく流れていけばいいなと思うんですけど、そこは気になるかな。 이번 달 중국의 일본행 항공편이 이미 16% 취소된 만큼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일 중국 대사는 인민일보 기고에서 다카이치를 향해 정세를 오판하고 조류를 거슬렀다면서 즉시 잘못되고 터무니없는 발언을 철회하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홍콩 당국이 아파트 화재 사망자가 146명으로 늘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은 이번 참사가 홍콩 내 반중 여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전히 불을 잡는데 43시간 걸렸던 홍콩 아파트의 외벽 전체가 새까맣게 변했습니다. 7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대형 참사로 기록된 이번 화재로 홍콩은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동안 애도 기간에 돌입했습니다. 추모 공간엔 헌화를 하려는 시민들로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And I wish all of them can like faster to find back their family. 이번 화재로 최소 146명이 숨졌는데 아직 130여 명은 실종된 상태로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如果佢在生就已經一早覆咗我，同埋打999揾人去救佢啦。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습니다. 필리핀 출신의 한 가사도우미 여성은
화재 당시 수시간 동안 집안에 갇힌 상태에서 집주인의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지켰지만 자신은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홍콩 내 반중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참사에 대해 정부 책임을 지적하던 남성 한 명이 선동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홍콩 국가안보공서는 이재민들의 비통함을 이용해 정치적 야심을 이루려 한다. 2019년 당시 난국으로 되돌리려 한다고 성명을 냈습니다. 당시 홍콩은 죄를 저지른 홍콩 시민을 중국으로 송환하도록 하는 범죄인도법 제정에 나섰는데 인권운동가 등 정치범을 넘기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 종전안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어느 쪽에 유리한 결과가 담길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미국 측 특사가 다음 주 모스크바로 떠나는 만큼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고위 당국자들이 미국 플로리다에 모여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에 대한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This is about ending a war in a way that creates a mechanism and a way forward that will allow them to be independent and sovereign, never have another war again, and create tremendous prosperity for its people. 양측의 만남은 지난달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대면 협상을 가진 지 약 일주일 만입니다. We're thankful for the efforts of United States and its team to helping us. US is walking beside us. 미국 측 수석 대표인 루비오 장관은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었다면서도 앞으로 해야 할 더 많은 일이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국은 앞서 제네바에서의 협상을 통해 러시아에만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던 평화안 일부를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번 회동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최대한 미국 측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Українська делегація має необхідні директиви. І я очікую від хлопців роботу згідно з чіткими українськими пріоритетами. 미국 측은 러시아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주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어떤 협상안을 들고 모스크바를 방문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달에 접어들었는데요. 크리스마스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한 가족이 직접 테마파크를 만들었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어두운 밤을 밝히는 조명들. 나무도 집도 모두 근사한 조명 옷을 입었네요. 형형색색 빛나는 마을을 누비는 마차들은 마치 루돌프가 끄는 썰매 같지 않나요? 오스트리아의 한 마을에 마련된 크리스마스 하우스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너무 사랑하는 가족이 자신들의 부지 전체를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꾸며놓은 겁니다. 약 100만 개의 크리스마스 조명이 쓰였다고 하니 이 가족의 크리스마스 사랑 어느 정도인지 알만하죠. 12월의 첫날 성큼 다가온 크리스마스가 벌써부터 느껴지는 기분이네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신이 난 건 사람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반려견들도 각양각색 깜찍한 옷을 입고 모였습니다. 저마다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강아지들 만나보시죠. 이번엔 귀여운 강아지들이 산타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마다 개성을 뽐내는 방법이 다양하군요. 영국 런던에선 반려견과 보호자들이 모여 크리스마스 퍼레이드를 펼쳤는데요. 예쁘고 사랑스럽기만 한 모습이지만 이 친구들 동물보호단체에 구조되기 전까진 아픈 기억이 있던 친구들이라고요. 휠체어를 타고 앞으로 씩씩하게 나아가는 친구도 보이는데요. 귀염둥이들 앞으로는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12월을 앞두고 손길이 바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트리 장식을 만드는 공예가들인데요. 추위 속에서도 열기가 후끈한 80년 전통의 유리공예소로 가볼까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러운 손길, 무언가에 눈을 그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완성된 모습을 보니 털모자를 쓴 유리 토끼였군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2월을 꾸미는 이들의 손길도 바빠졌다고 합니다. 이곳 폴란드의 한 유리공예소에선 80년이 넘는 세월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만들어 왔다고 하는데요. 자신들의 작품이 12월뿐 아니라 1년 내내 방안을 꾸밀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담아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예쁜 성탄절을 책임져주는 이런 장인들이 있기에 우리도 그만큼 더 설레는 거겠죠.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국민 생선 고등어와 오징어의 가격이 오르면서 밥상 물가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난 10월 고등어와 오징어 생산량은 지난해에 비해 대략 60%와 2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조업일 감소와 기상 악화 등이 어획량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우가 이번 주 동안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됩니다. 1등급 기준으로 등심은 100g당 8,000원대, 양지는 4,000원대, 불고기 국거리류는 2,000원대로 각각 평년 가격보다 10%에서 30% 저렴한 수준입니다. 할인 판매되는 한우는 전국 대형마트와 슈퍼마켓, 주요 온라인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용대출이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지난달 신용대출은 약 1조 1,400억 원가량 불어났는데 그중에 특히 마이너스 통장 잔액이 9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부족한 주택담보대출을 메우고 국내외 주식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반도체도 인공지능도 모두 전기 먹는 하마죠. 경기도와 그 인근 지역에 몰린 주요 공장들의 이 많은 전기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공급할지가 중요한데 서해의 큰 조수간만 차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해 앞바다와 맞닿아 있는 경기 안산시의 한 조력발전소. 시화호에 있는 물이 발전기를 통해 서해로 빠져나갑니다. 바닷물은 밀물때 호수로 들어오며 발전기를 돌린 뒤 썰물때 서해로 돌아가는데 이런 과정이 매일 반복됩니다. 현재 수문을 열어 바다 쪽으로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력발전소의 서해 방면인데요. 바다와 호수의 조수간만의 차를 활용해 발전하는 방식입니다. 하루 약 1억 4,700만 톤의 해수가 드나드는데 1년에 552기가와트의 전기를 생산합니다. 50만 명이 1년간 쓸 수 있는 분량으로 조력발전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는 바로 인근 반도체 공장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생산할 때 막대한 전기가 드는데 경기 남부 지역의 공장 증설 계획이 속속 잡히면서 전력 공급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AI를 도입해 기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연간 발전량을 계측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들 기반으로 해서 AI가 실시간으로 변하는 조위를 학습하고 예측함으로써 언제 발전을 하고 정지할지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정부는 시화발전소 일대를 조력은 물론 태양광과 해수 온도차를 활용한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클러스터로 거듭나게 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경계를 넓혀가며 새로운 시도를 이어온 K-팝이 이번엔 오케스트라와 만났습니다. 가수 예린이 신곡 첫 무대를 장애인 오케스트라와의 특별한 협연으로 꾸미며 편견을 넘어선 하모니로 추운 연말 따뜻한 감동을 전했습니다. 심가현 기자입니다. 풍성한 오케스트라 선율 위에 익숙한 팝 보컬이 어우러지며 새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맑고 섬세한 목소리를 더한 주인공은 그룹 여자친구 출신의 가수 예린. 함께 합을 맞춘 건 작년 장애인의 날을 맞아 창단된 장애인 전문 오케스트라 경기 리베라입니다. 이달 발매를 앞둔 신곡을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 녹음해 뮤직비디오 제작과 공연까지 연계했습니다. 관객분들에게서 음악 앞에서 모든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차이콥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을 비롯한 클래식 명곡들로도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예린과의 협연은 무대 후에도 녹음에 참여했던 음원의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자립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 절실합니다. 활동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선 K-팝이 예술만이 가진 연결의 힘을 증명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12월의 첫날입니다. 12월로 접어드는 이번 주에는 본격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아침 기온 서울이 4.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5도가량 낮은데요. 기온은 더 가파르게 떨어지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에 체감온도는 영하 10도를 밑돌아 매우 춥겠습니다.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오늘 오전까지 이들 지역으로는 초속 20에서 30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고요. 아침까지 남부 내륙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면 서울이 4.2도, 대전이 5.7도, 대구 6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8도, 대전 11도, 창원 15도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강추위 속에 내일 밤부터 충남과 호남, 제주를 중심으로는 눈이 내리겠고요. 특히 서해안에 따라서는 매우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